이상한 알베르게 2 25번째 날 레온 산 마르틴 델 까미노. 나는 파라도르 호텔을 떠나 산 마르틴 델 까미노를 향해 출발했다. 이틀간의 휴식으로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많이 풀렸다. 게다가 개운하게 씻고 질문 알베르게로 가게 되어 기분이 무척 좋았다. 더욱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질문 알베르게에 가는 날이라 발걸음도 날아갈 듯 했다. 나는 건물 옆으로 난 좁은 인도를 따라 한참을 걸었다. 바로 옆 차도에는 차들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레온을 벗어나 라 비르헨 델 까미노까지 향하는 길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순례자들에게는 조금 위험했다. 나는 지나가는 차를 조심하면서 계속 걸었다. 그때 자동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빠르게 지나갔고 내 앞에서 걸어가던 여인이 갑자기 휘청거렸다. 나는 급하게 몸을 움직여 여인을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아휴,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얼굴을 보니 용서의 언덕에서 인터뷰했던 조슈아다. 용서의 언덕에서 인터뷰했던 분 맞죠? 어머, 그때 그 PD님이시군요. 그동안의 순례길 여정이 힘들었는지 조슈아의 얼굴이 더욱 수척해져 있었다. 나는 오랜만에 만난 조슈아와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어느새 레온을 지났네요, 피디님. 용서의 언덕에서 제가 한 인터뷰 기억나세요? 이번 순례길에서는 꼭 용서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저는 아직도 가해 학생들이 용서되지 않아요. 벌써 순례길의 절반이 지났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이대로 순례길이 끝나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요. 피디님은 어떠세요? 용서에 대한 답을 좀 얻으셨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내가 머뭇거리자 조슈아가 말을 이었다. 그때 밀레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셨던 것 같아서요. 그래서 PD님도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요? 사실은 저도 부모님이 사기를 당해서 집안이 엉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기꾼을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피디님, 원수를 용서해야 해요. 분노를 계속 안고 살아간다면 삶은 지옥이랍니다.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가해 학생과 부모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 자신도 용서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요. 하지만 이 길의 끝에는 다른 무언가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조슈아는 본인도 하지 못한 용서를 나에게 하라고 당부했다. 언뜻 그 말이 모순된 듯 했지만 조슈아의 심정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조슈아가 던진 그 말로 인해
나 역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조슈아도 심경이 복잡한 듯 아무 말이 없었다. 그렇게 조슈아와 나는 서로의 용서에 대해 생각하며 말없이 걸었다. 피디님, 저는 이곳에 들렀다 가려고 해요. 그녀가 가리키는 곳에는 성당이 있었다. 성당 벽면에 거대한 청동 조각상들이 놓여 있어 눈에 띄었다. 조슈아는 나에게 인사를 건네며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성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는 다시 발걸음을 옮겨 순례길을 걸었다. 그러나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조슈아와의 대화 이후로 사기꾼과 용서에 관한 생각이 맴돌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한참 걷다 보니 갈림길이 나타났고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서 있었다. 나는 갈림길에서 길을 잃어버렸던 지난 기억이 떠올라 꼼꼼하게 표지판을 살펴보았다. 오른쪽 길로 가야 했다. 그때 회색 손수건을 머리에 두른 동양인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잠시 표지판을 보더니 이내 오른쪽 길로 걸어갔다. 앞서가는 그의 배낭에는 다양한 국기의 배지들이 매달려 있었다. 나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속도를 내어 그에게로 다가갔다. 부엔 까미노, 부엔 까미노. 저는 수연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왔죠. 아, 저는 타츠키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왔어요. 당신의 배낭에는 배지가 많이 달려있네요. 이건 제가 그동안 여행하면서 모은 것들이에요. 제가 다녀온 나라들의 배지를 모아서 배낭에 달아두었죠. 정말 많은 나라들을 다녀오셨군요. 하나, 둘, 셋, 넷. 도대체 몇 개국을 다닌 거예요? 지금까지 27개국을 다녔어요. 어느새 여행을 시작한 지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곳 스페인이 28번째 나라예요. 우와, 엄청나네요. 타츠키. 인터뷰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저는 한국에서 온 PD랍니다. 방송 취재를 위해 이곳을 걷고 있어요. 나의 물음에 타츠키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네, 그러세요. 타츠키, 당신은 왜 세계 여행을 시작하셨나요? 타츠키는 눈을 조금 굴리면서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이야기했다. 사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이지매를 당했답니다. 다행히 고등학교에 가면서 한동안 잘 지냈는데 2학년 때부터 다시 악몽이 시작되었어요. 결국 자살 시도까지 했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사회에 적응하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웠거든요. 부모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세계 여행을 권유하셨어요. 넓은 세상에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저에게도 탈출구가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세계 여행을 떠났죠. 여행 중에 잠깐씩 일도에서 부족한 경비를 채워가며 다녔어요.
그동안 중국,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이집트, 케냐, 에티오피아 모두 다 세련이 힘드네요. 어쨌든 그렇게 여행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답니다. 이지메라니 힘드셨겠어요. 그때는 그랬답니다. 그래도 여행 중에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많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이렇게 처음 만난 수연 씨와도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옅은 미소에서 그의 말에 진심임이 느껴졌다. 그때 문득 조슈아와의 대화가 떠오르며 타츠키가 이지메한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조금 전에 다른 순례자와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원수와 같은 상대를 용서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타츠키는 자신에게 이지메를 한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나요? 용서요? 글쎄요. 저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인지 지금 그들을 다시 만난다면 용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나는 그 여행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다. 그는 매우 신이 난 듯 자신이 여행 중에 겪은 일들을 한참 쏟아내었다. 우리는 그렇게 그늘도 없는 길을 한동안 걸었다. 타츠키는 다음 마을에서 쉬어간다고 하여 우리는 각자의 길로 헤어졌다. 나는 다시 부지런히 걸어 7번째 질문 알베르게가 있는 산 마르틴 델 까미노에 도착했다. 나는 질문 알베르게에 도착하자마자 로고 색부터 봤다. 브라운색이었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로고색이 겹쳤던 적이 없었다. 이것도 하나의 콘셉트인가? 다음 질문 알베르게는 무슨 색일까? 그런데 다음 질문 알베르게가 또 있을까? 그동안 알려준 주소만 따라오다 보니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질문 알베르게가 마을마다 있는 것도 아닌 듯 했고 앞으로도 더 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체크인하기 위해 데스크로 걸어갔다. 체크인을 마치고 질문 카드를 받아들었다. 순간 앞서 만났던 타츠키에게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겠냐고 던졌던 질문이 나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왔다. 나도 우리 가족 모두를 궁지로 몰아넣고 아버지를 쓰러뜨리게 만든 그 사기꾼들을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타츠키뿐만이 아니었다. 조슈아는 과연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용서하고 하늘의 구원을 받게 될까? 질문 카드를 바라보던 조슈아, 타츠키, 그리고 아버지에게 사기를 친 사기꾼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조슈아에게 조언한 신부님의 말처럼 원수를 용서해야 하는 것일까?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타츠키는 정말 친구들을 용서한 것일까? 다시 친구들을 만난다면 편안하게 대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 부모님께 사기를 친 사기꾼들을 실제로 만난다면 용서할 수 있을까? 만약 답변에서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나온다면 나는 그 말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는 질문 카드를 작성하면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만약 그런 답이 나온다면 더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휴. 순례길에 오른 후 처음 맞는 위기였다. 조슈아 타츠키와 인터뷰할 때만 해도 용서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았다. 그런데 막상 질문하려고 하니 두려움이 앞섰다. 손이 얼어붙은 듯 써내려갈 수 없었다. 어떤 답변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 답변대로 행동하지 못할까봐 이렇게 두려움을 먼저 느끼다니. 이 질문 알베르게에 대한 신뢰가 언제 이렇게 쌓인 걸까? 로스 아르코스에서는 무작정 따지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니 누가 주는지도 모르는 답변에 이렇게 출렁이는 내가 신기할 따름이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질문 알베르게에서 주는 답변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 있는 생수를 한 모금 마셨다.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런데 감은 눈꺼풀 위로 카스타냐 레스에서 받았던 답변지가 문득 떠올랐다. 정확한 답은 진실함을 담은 질문을 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 세라는 자신의 아픔을 진솔하게 질문해서 답을 얻었지. 그리고 그 아픔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남자친구와 공유했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동반자를 얻었어. 나는 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친구들이 나를 떠날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내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세라의 남자친구인 스테판처럼 그렇게 나를 지지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가족들조차도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라고만 여겼다.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심적인 부담, 어려움을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나는 가족들의 버팀목이어야 했기에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빚도 갚아갔고 가족들도 안정되고 나 역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어서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오늘 조슈아의 물음에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결국 내가 혼자 가지고 있던 어려움은 하나도 풀리지 않은 채 내면 깊숙이 가라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래, 이제 용기를 내어 질문해보자. 차근차근 생각을 풀어가다 보니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나의 속마음을 꺼내어 질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펜을 집어들고 질문 카드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What is your question? 오늘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저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사기당하고 나서 온 가족이
가슴 아픈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버지도 건실한 분이셨고 저 역시도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며 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런 아픔이 우리 가족에게 찾아왔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그런 아픔을 준 사기꾼들이 너무도 미웠고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로스 아르코스에서 답변을 받을 때까지는 말이죠. 그러나 로스 아르코스에서 받은 답변으로 우리 가족이 어려워진 이유는 조금씩 이해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기꾼들에 대한 미움은 남아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미움이 아니라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그런 아픔을 주고도 버젓이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 일로 병원에 다니고 쇠약해진 아버지를 보면 더더욱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순례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자신에게 아픔을 준 상대를 용서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 사기꾼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일까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어떤 이는 자신도 용서하지 못했으면서 저에게 용서하지 않으면 고통이 너무 크니 용서하라고 하더군요. 자신이 얼마나 힘들면 남에게도 그렇게 말할까 싶어서 그 사람의 말이 제게 큰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의 행복을 앗아간 사기꾼을 용서해야 하는 것일까요? PS. 제가 산티아고까지 가는데 질문 알베르게가 얼마나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카드를 제출하고 나자 어떤 답이 나올지 몰라 긴장감이 찾아왔다. 처음으로 나의 속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꺼내보는 것이라 더욱 떨렸다. 그리고 여전히 고민되는 한 가지가 있었다. 답변에서 용서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어떡하지? 초조했다. 나는 초조함을 달래기 위해 평소와 같이 옷가지를 세탁하고 취재 자료를 정리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용서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오늘 만났던 조슈아가 다시 생각났다. 그녀는 여전히 가해 학생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고는 나에게 용서에 대한 답을 찾았는지 물었다. 조슈아의 질문을 받을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녀는 자신이 찾는 용서에 대한 답을 나에게서 찾고자 했던 것 같았다.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비단 조슈아뿐일까?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쉬웠다면 왜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수 때문에 고통스러워 방황하고 있는 것일까? 원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방황하는 것일까?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조슈아와 타츠키에게 질문 알베르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후회스러웠다. 그들이 이 질문 알베르게를 모르고 지나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안타까웠다. 앞으로 질문 알베르게가 남아있겠지? 그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텐데. 설마 이곳이 마지막은 아니겠지? 나는 내일 어떤 답이 나올지 궁금해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